최근 상황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예. 최근에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어요. 이게 조만간에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실무회담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보도에 나온 데 하면 북한의 염성 국장은 체제 제도 안전을 먼저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비핵화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먼저가 아니라 제도 안전 문제를 먼저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1차적으로 미국과 협상해서 달성하려는 거는 한미연합훈련 중재. 한미연합훈련을 다 중재해달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났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다가 원칙적인 선에서는 한미훈련을 내가 중지하겠다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트럼프가 생각했던 한미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진짜 총을 들고 군대가 탱크나 비행기 타고 같이 움직이는 걸 야외 기동훈련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그건 다 중지했어요. 이제 우리가 키리졸브, 울지 프리덤, 독수리 훈련. 지금 남은 것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이게 지휘소 참모훈련인데 실제 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일어놓고 미국군 장교와 한국군 장교가 이렇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팀워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치고 내려왔을 때는 너네 부대와 우리 부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장교들 사이에 컴퓨터를 놓고 하는 녀석. 우리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데 북한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미국하고 토의하자는 거예요. 만약 이 훈련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훈련까지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년도에 그럼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이 훈련을 하겠다. 이거 컴퓨터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라는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구슬해서 이 훈련까지도 이제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군이 전혀 연습을 못하게 돼요. 뭐 야외 기동은 군대가 나가서 하는 야외 기동도 못해. 장교들은 컴퓨터상 연습도 못해. 그러면 미군의 군사 규칙에 따르면 미국은 밀리터리 코드 보면 해당 나라에 나간 미 해외 파병군이 그 나라에서 그 현지 부대와 지형에 익숙한 훈련을 2년 이상 안 하면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군대로 됩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라이언 1등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세요. 여기 앞에 나오세요. 앞에 오세요. 라이언 1등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거 걸작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예?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 미국은 다민족, 흑인, 백인, 무슨 별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다민족, 다종교 국가를 하나로 뭉치려면 하나로 뭉쳐 세울 수 있는 국가 간이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누가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미국의 국민과 병사는 끝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숭고한 이념을 넣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아무 데 가서나 다 그렇게 목숨 내걸고 싸지. 그런 것은 누가 싸우겠어, 그게. 뭐 우리처럼 뭐 한반도에 5,000년의 유관 역사를 가진 무슨 그런 민족적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미국은. 그런데 미국이 바라보건대는 이렇게 미군이 와서 연습도 안 한다 한다면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게 되면 전쟁 수행 능력 불가능한 부대라면 자동적으로 이건 철수입니다. 이래서 미군이 철수시키자. 이게 북한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진다라고 하고 남과 북이 붙었다라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숫자상으로 계산해보면 한국군이 이깁니다. 컴퓨터상으로 해보면. 왜 한국군이 이기는가 하면 우선 북한은 이제 거의 한 20년째 공군은 이제 거의나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공군이라는 거는 공중에서 이거 싸우는 부대이기 때문에 계속 비행기를 타고 이거 1년에 3,000시간 이상 공군은 비행기를 타고 운영해야 싸울 수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게 우선 북한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은 1980년대 마지막으로 소련에서 비행기를 뒤로는 비행기를 사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새 배도 만들어 팔고 휴대폰도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계속 비행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공중에서 붙으면 북한은 안 돼. 해군도 뭐 이제 뭐 북한은 잠수함 좀 이러니까 뭐 그렇고 육군인데 북한 육군은
이 총을 메고 무기를 들고 달리게 하고 뭐 이런 건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동력이 없어요. 오랫동안 기동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한국군은 그새 탱크, 장갑차 이런 걸 많이 분들이 우리 한국군은 기동력이 대단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기에 다른 나라들의 통일 전례를 보면요. 통일 전례를 보면 분단 당사자들이 누가 더 힘이 세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누가 결정했을까요? 둘이 싸붙으면 항상 분단국은 분단 당사자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주변국에서 누굴 더 힘껏 밀어주냐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야. 분단국은.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할 때 보세요. 독일 통일될 때 보면 독일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딱 대치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절대 이게 승패가 날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비등한데. 근데 어떻게 통일되냐?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독일을 포기하고 거기 있던 22만의 군대를 빼면서 너희 자체로 해. 라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서부 독일이 그때는 미군이 서부 독일에 그대로 서부 독일이 그 소련이 빠져서 심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쭉 빨아들인 거예요. 베트남은 반대로 미국이 빠진 거예요. 미국이 빠지면서 남부 베트남 보고 거기다 좋은 비행기 탱크 다 주면서 미군이 빠지니까 74년도에 미국이 나갔어요. 베트남 전쟁이 76년도에 일어납니다.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군이 나간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따라갈까요? 미군을. 베트남에서 누가 따라갔을까요? 미군을. 미군이 나가니까 지식인들이 먼저 나간다. 제일 먼저 현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아, 이거 불안하네. 외국 사람들이 왜 얘들은 쉽잖아. 다 지사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본사에서 빨리빨리 너 빼. 그러니까 다 빼.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나가면요. 이게 어디서 재가가 걸리냐면 주식시장이 서서히 주가가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외국 자본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빠질까요? 예? 기업이 빠집니다. 주식에서 주식이 쭉 빠지면 그 다음에 기업가들은요. 이거 왜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 외국 애들이 계속 주식을 팔면서 빠지는구나. 두 번째로 현지 기업들이 살살 빼죠. 현지 기업들이 쫙 빠지는 걸 제일 빨리 냄새 맡는 게 누가 제일 먼저 냄새 맡을까요?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냄새 맡습니다. 딱 보니 이게 다 빠지네. 그럼 어떻게 될까? 집에 가서 야, 지금 요새 기업들이 빠지니까 빨리 우리도 여보 마누라 빨리 짐 싸 빨리. 세 번째로 공무원들이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국가제 갑시다 뭐 이러고 돌아가서 집에서 빨리 짐 꾸려서 마누라도 미국 보내고 애들도 빼. 그러니까 남부 베트남 같은 거는 군대도 다 살아있고 사령관들도 다 있고 전선 뭐 작전 지휘센터 딱 가면 왕들도 한 사람들이 딱 있지만은 그 사람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들 부인 다 벌써 미국에 갔어요. 요거 2년 동안 북부에서 딱 지켜봐. 자, 외국 자원 빠졌다. 현지 기업 빠집니다. 공무원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각 군부대 장교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다 빠졌구나. 땅 치니까 싸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자면 지금 북한은 1차적으로 미군을 빼야 되는데 북한이 미군 나가세요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가는 게. 안 나가니까 이런 제도적인 구조 문제를 물고 한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2주일 전부터 지금 뉴스에 계속 달아오르는 문제가 뭐죠? 주한 유엔사 문제와 우리 한미연합사 문제잖아요. 예? 지금 우리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 사이에 무슨 문제가 터졌죠? 지금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라 일이 얼마나 관심 큽니까? 한번 좀 봅시다. 매일 신문 매일 나오잖아요. 요새 유엔사 문제. 유엔사 지금 우리 전자권을 우리가 넘겨받으려고 하잖아요. 전자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은 한국군이 하고 전시작전권은 우리 군대가 가진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서울에는 지금 한미연합사도 있고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지금 미군이에요. 그러면 주한 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 사령관이 전자권을 가지면 한국군 장령인데 이 사령관의 관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지금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절대 우리는 주한 유엔사
소속이 아니 지휘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유엔군 사령관 미국의 입장은 아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아니 그러면 전자권 가져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게 전자권 가지고 왔다 해도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이면 미군 사령관이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지금 싸우잖아요. 2주째 지금. 이거 우리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특이한 안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우리처럼 된 안보 구조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안보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까 이재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승만 대통령이 그때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하잖아. 아, 빨리 미군 보내주시오. 그때 이 리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군 갑니다. 그래서 이게 6월 25일 날인데 미군이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 28일 날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근데도 미군이 안 왔어요. 아니 미군이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가긴 가는데 갈대리대로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이 뭐냐? 유엔 안전보장리사에서 이걸 토의해서 유엔군 파견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따라서 미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내주고 대전으로 그때 수도를 옮겼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앞으로 북한이 또 치고 내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유엔 안전보장리사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때 하느님이 도왔는지 그때 당시 소련 대표가 참가 안 해서 이게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통과 안 돼. 중국하고 저 소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통과 안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북한군이 치고 내려온다면 국제공동체의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북한이 치고 내려올 수 없게 이걸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 치고 내려왔다면 북한이 한국을 친 것이 아니라 유엔을 친 것처럼 만들까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 우리가 지금 남과 휴전선이 있잖아요. 비무장지대 지금 9km를 기점으로 해서 2km는 북한 측 지역 비무장지대 2km는 우리 측 지역인데 비무장지대 관리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죠? 네, 비무장지대 관리권을 유엔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GP에 우리 한국군 나가 있는 건 우리 한국군 병사들이지만은 법률적 관리권은 유엔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치고 내려간다 그러면 DMZ를 통과해 내려오면 그건 우리 한국 주권을 침공하고 동시에 유엔군 관할 구역을 공격한 거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18개 국가는 회의하지 않고 자동 개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국제적으로 집단적 안전보장 체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특이한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세계에 우리처럼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걸 깨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버리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뭘까요? 그렇죠. 전시작전을 넘겨주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넘겨가고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를 그러니까 이거죠. DMZ를 비무장지대화 해야 됩니다. 지금 비무장지대에 GP가 있잖아요. 북한은 120개 있고 우리는 한 110개 좋은데 이 GP에는 모든 우리 한국군 병사가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총을 다 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뭔가 하면 남북 9월 군사합의서에서 GP를 시범적으로 없애자. 그래서 이번에 없애지 않았어요. 다 시범적으로 하나씩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군대가 무장을 둔 군대가 DMZ도 바깥으로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번에 9월 합의서에 따라서 판문점에서 판문점을 절반으로 갈라가지고 절반은 유엔사가 관리하고 절반은 북한이 관리하는데 판문점을 비무장지대화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판문점에 이제 무기 못 차고 들어갑니다. 판문점 공동관리구역에. 그러면 앞으로 GP를 없애버리고 해서 GP의 무장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시대까지 오면 유엔사가 할 일이 없어져요. 여기서 군사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돈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가란 말 안 해도 유엔사 자체가 아니 여기서 뭐 군대 관할권도 없어 비무장지대 군사적 관할권도 없어 하면 유엔사 자체는 뭐해서 회의하고 자체 해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해산 그러니까 해산 순수로 한 걸음 나가면 결국은 마지막까지는 한미동맹까지 동맹 와해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